안녕하세요. 인생서가입니다. 오늘, 오늘은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길 바라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지금 계속 그 사운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인생서가 일기를 영상을 찍기로 마음 먹으면서 최대한 부담 없이 하리라. 그냥 편집 같은 거 없이 그냥 미리 뭔가를 짜놓는 거 없이 주저리 떠드는 거를 녹화하고 끊고 바로 올려버려야지. 자막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매일마다 일기 쓰는 것처럼 부담 없이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더니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작으면은 내일은 좀 다른 거 만져봐야지, 내일은 좀 다른 거 만져봐야지 그랬는데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주변에서 말들을 조금씩 하셔서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세 번째 들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조절해봤는데 제발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귀에 너무 작게 안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인생서가의 오전에 커플 손님이 오셨는데 인생서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와보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실망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막 그 인생서가의 프로그램들 소개하는 거 하나하나를 되게 유심히 봐주시고 제가 인생서가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제 손으로 써놓은 어떤 글들을 액자에 담아놨는데 그 글들도 너무너무 제 귀하게 봐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서가에 있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서가는 화수목금토 정상 영업을 하고 일요일 날에는 예배 드리는 교회로 공간이 있고 예배는 좀 짧지만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쉬어요. 그래서 화수목금토만 영업을 하는데 오전에 오신 손님이 딱 화수목금토 일하시고 일월을 그래서 와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 왔었다고. 근데 이제 쉬는 날이 토일로 바뀔 것 같아서 이제 토요일 날 종종 오시겠다고 하셔서 좋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고 또 인생서가에서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들도 가끔 같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네 그렇게 이제 인생서가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손님을 만나면은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놨을 뿐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참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게 더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제 대학교 때 동기 저보다 3살 어린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딱 봐도 대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 보이잖아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한 지. 근데 이제 간간히 이렇게 카톡으로만 서로 연락을 하다가 또 제가 강릉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관련돼서 어떤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뭐 아들 데리고 전국 일주 하는데 강릉을 제일 먼저 왔는데 형 이따 만나요라고 얘기해서 제가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인데 몇 년 전에 또 못 만나기도 하고
계속 어긋나서 못 만나다가 오늘 그냥 갑자기 인상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무 놀랐어요. 소리 지를 뻔했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딱 와락 안고 그냥 등을 몇 번 두드렸는데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려서 저도 너무 반갑고 또 같이 이렇게 안고 반가운 마음을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 십몇 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진짜 뜨거운 포옹 한 번에 그 시간들 같이 전혀 보지 않고 밥 한 번 먹지 않고 보냈던 십몇 년의 시간 동안에 서로 안에 쌓아온 세월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소중했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만든 공간을 찾아와 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1시간 정도 좀 넘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친구가 나이가 올해 43일 텐데 42인가? 그 아버지랑 둘이 여행을 왔더라고요. 그 친구 아들이 축구 경기가 있어서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은 소속 팀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기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빠가 손주 경기를 보러 주문진까지 왔다가 여기 온 건데 아버님께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책을 읽으시고 차를 드시면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따뜻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말하면서도 볼륨이 여러분에게 작지 않아야 된다는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말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종아 와줘서 고맙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고 늘 신실하게 너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응원할게, 효정아. 그래. 오늘 아들 경기 이겼나 모르겠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어떤 손님 한 분의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손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손님께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엄청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그런 컴플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이 좀 약간 긴 카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보면서 2번, 3번 이렇게 계속 보고 저도 그분에게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적절한 단어가 뭘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진심 어려서 이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답장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손님께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 손님께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거는 이 손님이 어떤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컴플레인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타인에게 그런 적이 없었나를 돌이켜보니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플레인을 할 때
자기를 성찰한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렇게 성숙한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나? 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컴플레인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불편함을 준 적이 없었나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성찰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렇게 신중하고도 사려 깊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또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저의 부끄러운 감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손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거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요즘은 어떤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사람이 무언가에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려 갈 때 품위와 격이 떨어지게 되고, 품위와 격이 떨어질 때 사람이 천박하게 된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고 또 부끄러운 감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그 손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품격이 있게 느껴졌고,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런 마음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도 저에게 너무너무 인생서가를 운영하면서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오후에도 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 번 설교하러 갔었던 동해에 있는 교회 이렇게 청년분들도 와주셔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나눠서 좋기도 했고, 또 대학생분들도 오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인생 서가가 원하는 그림이군 그러면서 좋아하기도 했고, 또 더 피아노 스토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또 레슨 문의하시는 분도 오셔서 또 레슨 상담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서가는 오늘 좀 그렇게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 만남들과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2025년 5월의 마지막 날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일요일이죠.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마무리할 때 제가 내일 전하게 될 설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내일 설교 때 나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일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바닥에, 덜어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덜어는 좋은 땅에 뿌린다. 이 씨가 복음을 비유하는 건데, 그래서 길가나 돌바닥이나 어떤 그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들은 자라지 못하게 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왜 돌바닥과 가시덤불과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을까? 제가 농부라면은 그 빤히 길가에 씨 뿌리는 거 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난리가 없잖아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린다는 경우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쓸데없는 짓, 씨를 버리는, 씨를 낭비하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좋은 땅도 아닌 곳에다 씨를 뿌렸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도 나쁜 자에게도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공평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씨 뿌리는 사람은 이미 그 모든 땅을 씨 뿌릴 수 있는 씨가 잘 심겨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다 개간하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씨 뿌리는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신기하게도 땅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놀랍게도 땅이 나는 씨앗을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땅에 생기는 가시덤불을 받아들이거나 돌무더기를 받아들이거나 길가처럼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현상 이후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내가 다 잘 갈아놨으니까 하고 그 땅들에다 다 씨를 뿌린 건 아닐까. 씨 뿌리는 사람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뿌린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땅들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을 상태로 스스로 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봤냐면은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경험을 했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좋은 땅으로 변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마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내가 막 성경을 많이 봤더니 신앙이 좋아졌다. 이건 거짓말이죠. 내 노력으로 신앙이 성숙하거나 내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아니라고 믿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땅이었는데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나를 이제 갈아놨는데 그리고 씨앗을 던져주셨는데 내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으로 내 마음과 내 일상과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처럼 다시 돌무더기로 가시덤불로 스스로 변화시켜 갈 때 그럴 때 좋은 땅으로 만드신 그 사랑이 무용해지도록 스스로 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역으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믿음으로 계속 그 좋은 땅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땅의 마음밭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밭에 여전히 잘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럴 때 나는 오늘도 좋은 밭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에 길가와 돌무더기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넌 길가인 땅이야, 넌 돌무더기인 땅이야, 넌 가시덤불이나 아스팔트 같은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는 가시덤불 같은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으니 믿고 기억하고 사랑을 매일마다 느끼자 라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냥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목사 같았어요 지금. 목사긴 한데 너무 목사 같았어.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대표 기도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 화이팅. 그 대통령 투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 안 하셨다면 6월 3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라고요. 인생서가는 6월 3일에 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놀러 가기로 했어요. 고민을 좀 했는데 일할까 놀까 고민했는데 저는 사실 노는 날 일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내는 시간은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은 부모님과 또 저와 노는 거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아빠와 노는 걸 좋아해 주다니. 사춘기가 되면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순간에는 충실히 아이들의 좋아함을 저도 누리기로 마음먹은 그런 때이니까 6월 3일은 인생서가는 열지 않고 전 놀러 갑니다. 혹시나 오시려는 분들은 투표하고 다른 데 가서 노시고요. 6월 4일 날 이후에 오십시오. 6월 6일 날은 열 거예요. 그날은 엽니다. 다시 안녕.